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황금이 트라이 온스당 4,011달러를 찍으면서 미 달러 패권이 붕괴 지경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미친 듯이 금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2,300톤을 쓸어 담아 인민폐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버블이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AI는 지능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모아 로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입력한 대로 추론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AI도 주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AI는 시진핑 욕을 안 하고 미국 AI는 트럼프 욕을 안 합니다. 황금은 우선 올해에만 52%나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위험 도피 수단으로 금만한 게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은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금으로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버블이라는 인식이 짙습니다. 닷컴 버블의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금이 폭등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제공한 게 가장 두드러집니다. 두 주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여러 경제 데이터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등불이 없는 어두운 밤을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황 심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 달러 인덱스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달러를 내다버리면서 중국 인민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국채도 어두운 물결이 수면 아래서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마치고 다시 열 경우 30조 달러에 달하는 미 채권 시장도 문제입니다. 언제라도 폭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의 붕괴 조짐은 구조적인 방향입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미 달러화의 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24년에는 57.8%로 하락했습니다. 또 브릭스는 2025년 통계로 68% 회원국이 무역에서 달러를 벌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간 무역에서는 90% 이상이 인민폐나 루블로 이루어집니다. 황금의 폭등 요인으로는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로우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타이완 해협의 긴장 등이 있습니다. 또 중국이 연속 18개월 동안 금을 2,300톤이나 쓸어 담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까지 올랐습니다. 또 중국의 채권 시장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는 25조 달러로 미국 다음입니다. 이는 중국이 또 다른 자금 피난처로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차이정 유엔 박사는 황금의 부상이 이제 중간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끝이 멀어 황금은 계속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제1의 안전자산은 달러였고 그 다음이 황금이었는데 달러의 신용이 붕괴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합니다. 때문에 위험 도피 수단으로 달러를 대체할 것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인민폐, 엔화, 유로, 파운드로는 안 되고 황금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차이정 유엔 박사는 작두를 아주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황금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패널은 자기 말을 들은 덕에 꽤 돈을 벌었다고 농담까지 합니다. 미국이 달러를 패권의 도구로 쓴 게 큰 패착이라고 말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32달러를 1온스의 금에 고정시켰는데 이후 금과 폐거되지 않은 화폐는 쓰지 말라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우전이 발발하자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를 직감하고 금을 매입해 인민폐와 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망할 짓만 계속하자 왜 달러 채권을 여태껏 들고 있었나 싶어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의 봉쇄로 쓰지 못하게 되니 인민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우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러시아 정부와 부호들의 달러 표시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보고 겁에 질린 중동도 미 달러화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매입했습니다.
다들 황금만 모으는데 전 세계 황금은 27만 톤이 있습니다. 한정된 양의 황금을 서로 다투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량은 6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20년간 채굴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중국은 현재 상하이를 금융교역 허브로 만들려고 합니다. 각국의 투자를 권유하는데 중국의 신용을 못 믿겠거든 홍콩의 황금을 예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금과 폐거된 인민폐 사용을 전 세계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폐 보유량이 너무 많을 경우 황금으로 바꿔 홍콩에 예치할 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원유를 중국에 판 뒤 그 대금을 이민폐로 받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돈으로 상하이에서 황금을 산 뒤 그 황금을 홍콩에 예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차이정 유엔 박사는 미 달러를 이민폐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황금이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이 화폐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대체로 장기 투자자여서 황금의 강세는 최소 5년 이상은 간다는 것입니다. 브릿지워터의 창립자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최소 15%는 황금에 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기네들이 구축한 달러 패권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아시아에 재건을 명목으로 달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처음에는 황금, 나중에는 검은 황금이라는 중동의 석유와 폐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달러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다 실패로 돌아간 게 전 세계에 나비 효과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제 미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등에업은 중국이 미국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황금과 폐거된 인민폐로 달러 패권을 잠식하고 있으며 거대한 공업기술력과 혁신을 인민폐, 황금과 폐거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